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참여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직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행직님 자리에 처음 오셨는데 네. 네, 또 일 마치고 지금 또 급하게 오셨다고. 예, 맞습니다. 네,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행직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지기차 시험을 보러 가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서 할머니한테 빌면서 제가 요번에 시험 붙게 해주시면 제가 할머니 피던 담배 두고 가서 옛날에 같이 살던 집에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속으로 제가 할머니한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 진짜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또 안 가기에는 너무 또 찝찝하더라고. 또 속으로 그렇게 빌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또 막상 무섭고 해서 그 무서운 이유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어머니 아버지랑 할머니랑 이렇게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여행 가기 당일날 할머니가 갑자기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이 있나 하고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여행 가서 이제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가고 있었는데 아침에 엄마가 엄청 다급하게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일어났는데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얘기 들은 걸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분명히 별일 없이 그냥 건강하게 보였는데 왜 갑자기 이랬는데 가면서 이제 경찰분이랑 통화하시는 걸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 밑에 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새벽에 이제 목욕 가는 길에 저희 집 앞을 지나면서 현관에서 피가 흘러나왔다고 그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저랑 도착하기 전에 경찰관이 먼저 현관을 열었고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마당에 저희가 비 맞지 말라고 이제 천막을 설치한 게 있었는데 거기 기둥이 쇠로 돼 있어요. 이제 그 쇠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건데 정말 당황했죠. 어린 나이였는데.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재혼하셔서 실질적으로 새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할머니가. 저한테는 이제 친할머니는 아니죠. 돌아가신 분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살면서 그렇게 뭐 트러블이 있던 것도 아니고 되게 좋았거든요. 어머니랑도 사이가 되게 좋으셨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 장례식 치르고 나서 이제 새 아버지 친척분들이 저랑 어머니한테 할머니 통장이 없어졌다고 그거 어디 갔냐고 이런 식으로 취조를 막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그래서 제가 그 기억 때문에 되게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 집을.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제가 지금 32살인데 10년 넘게 거기를 근처를 안 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요번 지기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너무 또 안 가기는 또 너무 찝찝해서 갔었는데 거기가 시장 안에 골목 안에 있는 주택가인데 골목에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 폐가더라고요. 그 일대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에 철거 예정이라 돼 있고 전부 다 폐가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제가 옛날에 살던 집까지 전부 다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그래서 제가 밤에 갔는데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가가지고 제 기억상 알고 있는 그 집 앞에 불을 붙이고 불이 꺼질 때까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만 하고 그냥 시험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일 생기면 제가 또 겁 안 내면 트라우마가 없을 때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집에 갔다가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드렸거든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다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엄청 화내시더라고요. 거기 왜 가냐고. 갈 데가 안 된다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거기 터가 엄청 안 좋대요. 이제 어머니의 엄마가 무당분이셨고 어머니가 이제 약간 좀 그런 기가 있나 봐요. 예지몽을 엄청 잘 꾸시거든요. 막 꿈꾸고 나서 다음날 돼서 니 좀 다칠 것 같다 꿈에서 다치더라 하면 제가 다음날 사고가 나거나 다쳐요. 그 정도로 좀 예지몽이 좀 정확하긴 하신데 어머니 말로는 거기 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저는 또 믿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3일 뒤인가 엄마한테 이제 단단히 혼나고 나서 이제 3일 뒤 잠을 자는데 꿈에서 어떤 파마 머리에 검은 색깔 티셔츠 같은 그런 반팔인가 하여튼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안 보였어요. 그냥 형태만 그냥 인상착의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흐릿하게 보였는데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계속 그 꿈을 꾸는데 점점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얼굴 쪽 이제 머리 쪽에도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뭐 손이랑 뭐 가슴 이런 부위에도 피가 엄청 젖어 있는 듯한 상태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 꿈 꿨을 때는 저한테 이제 누고
아직이가. 그냥 이 말만 두 마디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뭘 찾는 듯한 아직이가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누구 아직이가. 예. 그러고 나서 그냥 너무 이상해서 이게 또 엄마한테 얘기를 드리면 또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다가 저희 집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은 그 시장 골목이 보여요. 한날은 그 골목 앞에서 보이더라고요, 형태가. 낮인데. 실제로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 블랙박스도 확인하고 다 했는데도 안 나왔는데 제 눈에만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3일, 4일 또 지났을 때는 제 차에 있더라고요. 계속 말만 해요. 누구 아직이가.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일단 듣는 사람한테는 헛것봤다고라고 할 수 있긴 한데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날 너무 무서워서 솔직하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드리니까 어머니가 아는 무당이 있으니까 엄마가 네 신년이나 뭐 이렇게 될 때마다 네 전 보러 가는 무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무당집 들어가자마자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오는데 그 무당분께서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저한테 내기에 네가 눌리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디 가서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빌었나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내가 솔직하게 이제 그 얘기를 다 했죠. 하니까는 할머니한테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근데 할머니를 생각하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라고 했는데 무당분께서 아니라고, 네 할머니한테 한 거 아니라고. 처음에 네가 시험 치러 갔을 때 생각했던 건 할머니인데 네가 담뱃불 붙이면서 갔던 곳은 할머니가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적을 한 장 주시면서 네가 그 할머니 드리려고 했던 담배 아직 있나? 이러고 예, 전 담배를 안 피니까 일단 들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적이랑 담배랑 들고 가서 그 집에 다시 가가지고 불 붙이면서 죄송하다고 빌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틀 뒤에 그 무당분한테 부적을 받고 그날 저녁에 다시 일 마치고 갔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는 그 집이 아닌 거예요. 제가 살던 집이. 전부 다 폐가처럼 딱 돼 있고 제가 아래만 보고 갔기 때문에 옆집이랑은 헷갈린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집 앞에서 이제 불 붙이고 부적 태우고 죄송하다고 빌고 난 후로는 한 일주일 이상은 계속 안 보였거든요. 제 꿈에도 안 나오고.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알고리즘에 한 시사 프로그램인데 영상이 하나 올랐더라고요. 그 미제 사건이 돼가지고 지금 아직 조사 중이라는 내용의 영상이 하나 올랐는데 그 동네 이름이 제가 살던 동네거든요. 근데 이제 썸네일에 보통 그 사진이 있잖아요. 제가 살던 그 시장 골목길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 강도가 집주인 아주머니를 살해한 사건인데 인상착의가 제가 봤던 거랑 똑같아요. 끼어 맞추기일 수 있는데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 꿈에서 본 그 파마머리에. 누구 아직이가? 예. 오. 이게 미제 사건이라서 유가족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아직 그렇게 자세하게 말은 못 드리겠지만 너무 똑같았어요. 아니 혹시 그러면 질문이 네. 그 지금 할머니 집이라고 착각하고 들어갔던 그 집 있죠? 네. 그 집은 아니죠?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살던 집이 그 집이더라고요. 살인사건 난 데가? 네. 그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던 사건이더라고요. 한 2001년, 2000년 있던.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얼마 전에 봤을 때 알았던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지금 행주님께서 지금 네. 카톡으로 저에게 남겨주시기로는 지금 지역은 부산 어디고, 네네. 그죠? 와, 이 시사 프로그램도 들으면 누구나 아실 만한 그런 내용이네요. 네,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이야,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많이 놀리긴 했습니다. 그거 보고 나서. 아직 미제 사건이다. 네. 소름 돋아.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까? 그 일을 겪기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20살 때 알바를 마치고 친구들 5명이서 만나가지고 이제 당구장을 처음에 가기로 했었는데 친구 한 명이 그 오컬트 장르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미스테리 같은 거, 뭐 괴담, 공포영화 이런 걸 엄청 자주 보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날 이상하게 저한테 폐교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폐교를 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거기가 영화 촬영도 많이 되고 그리고 옛날에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아프리카 BJ가 거기가 폐교가 유명하대 가지고 찾아갔다가 택시기사한테 한번 봉변당할 뻔하고 도망갔는데 그 폐교 쪽에서 여자 소리 지르는 소리가
방송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친구들도 다 궁금해하고 또 흥미롭게 생각하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일단 가보자 하고 그 학교 정문 앞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거기 정문에 이제 안에 운동장 안에 경비실이 있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당직을 쓰나 보다 하고 이제 옆에 오르막길로 조금만 올라가면 담을 넘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로 이제 담을 넘어서 가자고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거기 담 넘을 때는 한 1.5m 높이가 그 정도 됐었는데 넘고 나니까 쑥 내려가서 다시 제가 담을 넘어야 될 때 한 2.5m 정도를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담을 뛸 줄 아는데 다시 넘어올 줄 몰라서 친구들이 잡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하면서 들어갔었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5명이서 다 내려오고 휴대폰 플래시로 비추고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고스트 레이더라고 어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레이더가 동그랗게 휴대폰에 비춰져 있으면은 가운데가 본인이고 주변에 흰 색깔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 게 귀신이래요. 그게 고스트 잡는 뭐 하여튼 뭐 누가 장난스럽게 만든 어플인 것 같다면서 이거 키고 가자 네. 재밌게 하자 이러면서 그러고 그냥 들어갔는데 프레쉬를 키자마자 옆에 보였던 게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갖고 친구들 5명에서 자연스럽게 학교로 건물 방향으로 뛰어갔는데 보통 가면은 어두워도 그 정면에 있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고 통로가 어디고 이런 게 보이는데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일단 건물 중앙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우측에 정직실 같은 곳? 그런 곳 앞에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있었는데 당구 다마수 해가지고 개인 점수랑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있길래 이런 것도 학교에 있네 하면서 신기해하다가 저쪽 끝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식당이 나왔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식당에 중간중간에 큰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 큰 기둥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쪽에 물이 다 고여 있었는데 그 오컬트 좋아하는 친구가 야, 물 고인 곳에는 귀신이 많대 이러면서 얘기하더니 어플을 그쪽으로 켜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는 본인이니까 주변에 흰 색깔 동그라미가 6개인가 7개인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씨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갑자기 그 흰 색깔 점들이 중앙으로 한 번에 모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끼리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까 그 책을 발견했던 중간 지점으로 막 다시 돌아서 뛰었는데 그 중간 지점 바로 옆에 보면 계단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친구들이랑 밑으로 내려갔어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지하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하실이 계단 한 3-4칸 정도는 물에 잠겨있는 물이 엄청 고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프레쉬를 비추면서 막, 와, 너무 무섭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여자 교복이 또 그 위에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물 위에. 그러면서, 와, 야, 이거 영화 촬영할 때 누가 이거 벗어났는갑다. 이거 버리고 갔는갑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야, 근데 여기 남고인데 제가 이랬거든요. 거기가 남고예요. 여자 교복이 있을 수가 없는데. 너무 놀래갖고 친구들끼리 2층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갔는데 당연히 교실이 있을 줄 알고 올라갔던 곳에 기숙사더라고요. 기숙사 문마다 안에 2층 침대가 있고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그 매트리스가 에이스 침대였거든요. 그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복도 쪽으로 이제 다시 나와서 걷고 있는데 그 장례식장 가면은 화환에 이제 그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리본 있죠. 누구누구에게 이러면서. 그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오컬트 좋아하는 친구가 장난친다고 그 목에 건 거예요. 목도리처럼.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막 하지 말라면서 뭐라 하고 건물 밖으로 일단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희는 당연히 중앙에 건물 입구로 들어갔던 곳으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건물 뒤편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어떻게 된지도 저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둡고 해서 뒤로 나왔는데 풀이랑 갈대랑 막 관리를 안 하니까 엄청 자라서 길이 없고 저희가 그 길을 막 헤치면서 나갔거든요. 나가니까는 학교 안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집이 왜 있지 이랬는데 다른 친구 한 명이 그 교사가 지내는 사택 같다고 해가지고 이러면서 했는데 1층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대나무랑 갈대랑 막 엮여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고 2층 집이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는 이쯤에서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또 친구들끼리 나이도 어리니까 막 자존심에 겁 안 난다면서 막 2층까지 올라가보자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는 중간에 또 끊겨 있더라고요. 계단이. 그 친구들끼리 점프해서 2층을 들어갔는데 현관 앞에 섰을 때 현관 그 손잡이 위에 유리가 깨져 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거기를 깨서 손을 넣어서 문을 열어라는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컬트 좋아하는 친구가 또 나서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물 안이 더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냉장고 마냥. 그래서 그 안방으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옛날에 그 어른들이 쓰시던 자개장? 그게 있었는데 친구가 그걸 열더니 안에 너무 깨끗해요. 이불도 정리정돈돼 있고 옷까지도 있었고 엄청 뭐 먼지 같은 것도 없이 엄청 가지런히 돼 있어서 거기서부터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아하고 뒷걸음을 치고 있었거든요. 어. 뒷걸음 치다가 그 안방 입구 문에 부딪히면서 애들끼리 나와가지고 부엌 쪽으로 가는데 또 찻장을 열어보니까 그릇도 전부 다 방금 설거지한 것처럼 막 엄청 깨끗하게 돼 있어서 야 이거 너무 무섭다고 제가 결국에는 못 갈 것 같다고는 집에 가고 싶다면서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웃으면서 이제 저보고 막 겁쟁이라면서 막 놀리면서 그냥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제 길을 모르니까 막 헤매고 있다가 야 어디 쪽으로 가야 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BJ가 방송에서 여자가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다른 친구 한 명은 왼쪽으로 도망가고 나머지 3명은 우측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가다가 무슨 갈대풀에 제가 밟고 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넘어지면서 손에 집히는 게 있어서 들었는데 신발이었거든요. 왼쪽 신발.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뭐 뉴발란스 신발이었는데 그러고 이제 갈대풀 막 헤치면서 막 뛰어와가지고 친구랑 저랑 먼저 그 담 뛰던 우물 쪽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3명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쪽 이제 건물 밖에서부터 운동장 위에 후레쉬 불빛이 빨간색이었다가 흰색이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장난친다고 후레쉬에다 손가락을 댔다 뗐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도 그런 장난을 치긴 했었거든요. 네. 아 이제 오는갑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구 3명이 위에 있더라고요. 이미 담을 넘어서. 그리고 저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 2명이 제 팔 잡고 막 끌어올려가지고 겨우겨우 올라가서 제가 바닥에 누워가지고 숨 헐떡거리면서 막 너무 무섭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오컬트 좋아하는 친구가 신발이 없더라고요. 한쪽이.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는 뉴발란스예요. 오른쪽 신발이. 근데 이 신발 어쨌냐고 하니까는 자기가 이제 그 뛰어가면서 건물을 통과하면서 나왔대요. 근데 그 건물을 통과하기 전에 계단 같은 곳에 발이 걸려가지고 신발을 떨어뜨렸는데 줄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뛰어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근데 걔는 계단인데 저는 풀숲에서 봤거든요. 그러네. 아까 본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회색깔의 뉴발란스 정확하게 똑같긴 했어요. 근데 뛰면서 자꾸 유리창 깨진 곳으로 시선은 계속 느껴지면서 뛰었거든요. 누가 쳐다보는 게. 네. 그래서 제가 막 곁눈질로 봤을 때는 확실하진 않은데 여자 형태긴 했어요.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친구한테 자초지종 설명을 하니까 네가 잘못 본 거라면서 저한테 계속 그러더라고. 근데 그 친구도 겁을 먹었더라고요. 오컬트 좋아하는 친구도. 결국에는 겁먹고 저도 이제 마음을 좀 추스르고 이제 휴대폰을 봤는데 어머니 부재중이 엄청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문 앞에서 소금을 두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뭐해요? 그랬는데 니 어디 갔다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엔 말 안 하려다가 폐교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가 12시 넘었고 한 새벽 1시 반쯤 일이 됐거든요. 어머니가 자다가 꿈에서 제가 무덤을 걷고 있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걱정돼서 앞에 나와 있던 거고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저한테 소금을 엄청 뿌리면서 다시는 가지 마라 이러면서 뭐라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잤는데 꿈에서 약간 주황빛? 빨간빛? 약간 붉은색 같은 강을 나룻배를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꿈에서. 그러면서 어디에 도착을 하고 그냥 꿈이 꺼졌어요. 그러고 일어났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어머니가 꿈에 대해서 좀 아시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거기 폐교에 있던 지방령이 니한테 잠깐 붙었다가 돌아가는 꿈이지 않을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용하시네요. 예, 좀 무섭긴 해요. 그런 거 맞출 때만. 야, 그 학교는 어딘지 밝힐 수 있습니까? 상관없으면 밝혀도 됩니다. 방송에 나가도 상관없는 거면. 그 폐교 상관없죠? 예, 구해사고입니다. 거기서 했나요? 거기도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건물 자체가 없어지고 해양경찰 뭐 훈련소 뭐 이런 식으로 뭐 훈련센터 뭐 이런 식으로 새로 건물이 지어졌더라고요. 없어졌구나. 참. 그러면 오컬트를 좋아하던 친구는 지금 뭐하고 삽니까? 일단 전혀 공포물을 안 보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날 이후로는 그 친구도 무슨 되게 안 좋은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3일 동안 집에서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석고대죄했나요? 귀신한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지내고 있어요. 야, 근데 지금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게 또 소름이 끼쳤는데, 네. 지금 채팅창을 보면 질문들이 나왔어요. 어떤 질문들이냐면, 할머니께서 갑자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까라는, 말씀하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예. 아, 괜찮습니다. 예. 아직까지 저희 가족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른다. 전혀 모르겠어요. 그게 더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뭐 유언장이라도 남기고 가셨으면은 요새 뭐 외로워서 아니면 뭐 요새 힘들어서 그런 거 추측할 수 있겠는데 아무런 걸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전혀 예측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보통 할머니들이 시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막 몸빼 바지 이런 거 입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날은 할머니가 소복을 입었더라고요. 무슨 그런 괴로움이 있으셨을까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질문 나온 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피가 보였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그거를 그 어머니가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그냥 피가 흘러나왔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꺼내기도 싫고 네. 듣기도 좀 무서워서 그냥 있었던 사실만 그대로 얘기해 주신 거니까, 그죠? 네, 서로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그 피가 보였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예. 자, 그리고 우리 행직님 어머니께서 그 예증을 잘 꾸신다고, 그래서 네네. 다칠 것 같은 꿈을 꾸면 이제 행직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음날 진짜 다치고 이랬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통은 그런 얘기 들으면 조심하지 않나요? 그 얘기를 듣고 조심을 하는데도 네. 다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형이 직업 군인인데 네. 저랑 나이 차이가 13살 정도 차이 나요. 바로 위에 형인데 형이 원사로 진급을 했어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급하기 이틀 전에 어머니가 꿈에서 훈장 받는 꿈을 꿨다고 형한테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진급 심사 결과가 이제 원사로 승인됐다고 이제 합격이 나와가지고 저희 형도 놀래고 이제 할머니가 무당이셨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 기운을 어느 정도 물려받으신 게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런 예지몽 꿨다고 하시면 좀 더 조심하셔서 몸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진님. 네. 그리고 그 썸무이님이랑 그 사연에 대해서 이제 통화하고 나서 또 기이한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할머니랑 기도했던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희한하게 왼쪽 귀에만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랑 무당분이 흔드는 방울 소리? 그냥 일반적인 방울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100% 무당이 흔드는 방울 소리라고 확신될 정도로 그 소리였거든요. 네. 막 흔들면서 소리가 나길래 제가 일어나서 왼쪽에 창문이 있으니까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니 뭐지? 이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 이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네가 생각을 안 하면 안 들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입장은 아들이 신내림을 받지 않길 원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신경 쓰지 마라. 뭐가 보여도 신경 쓰지 말고 들려도 신경 쓰지 마라.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네가 계속 그쪽에서 이끄는 것 같다고 절대 이끌리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 얘기 있고 나서 제가 이제 주차한 곳에 차 좀 빼달라고 해가지고 차를 빼러 제가 나갔었는데 운전석 그 바퀴 옆에 검은 고양이가 죽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눈을 뜬 상태로. 하필 검은 고양이라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일단 그 차 빼달라는 분한테 죄송하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차를 못 빼겠다고 얘기 드리고 구청에 신고해서 그 고양이를 일단 수거했고 그 뒤로 자꾸 창문에서 누가 보는 시선이 느껴지고 막 그림자 같은 게 보이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요 근래 썸무이님한테 사연 보내드리고 전화 통화한 당일날 제가 배달을 하는데 제가 배달할 때도 자꾸 그런 형태가 보여서 후레쉬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막 안 보이는 후석탱이 같은 데는 혹시나 해서 막 후레쉬 막 비추면서 막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살았던 그 주택가는 또 더 무서우니까 후레쉬 키고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MBTI가 진짜 파워 N이에요. 상상을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소화전을 보고 있었는데
불나면 일단 이것부터 꺼내야겠다 막 하면서 막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거든요. 오. 진짜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하는데 음. 제가 음식을 놔두고 사진 찍고 다시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혀요. 그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서 제가 올라온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고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타고 내려갔는데 그 엘리베이터 지하에 내리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주저앉았거든요. 소화전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소화전 문에 손자국이 찍혀 있더라고요. 음. 지하 주차장이고 제가 일반 성인 남성 손 사이즈면은 어느 정도 누가 와서 그냥 뭐 만졌는가 보다 하고 억지로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데 애기 손이에요. 작네요. 뭐지 이거? 지하인데 애기가 왔다 갔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시간은요? 시간이 밤 11시 반인가 막 그랬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죠? 바로 집으로 갔어요. 오. 비도 안 들어오고 무서워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방송 그 사연 얘기하는 거에서 통화 잠깐 했었을 네. 때 제가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어떤 모르는 분이 저한테 와서 돈을 3만 원을 드릴 테니까 시내에 있는 파출소에 갖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봉투를 휙 하냐고 물어보면서. 그래서 저는 뭐 갖다 주는 거 어렵지 않은데 3만 원이라니까 뭔데 하고 그냥 가져다 드렸어요. 네. 파출소에. 근데 파출소 직원분이 뭐냐고 하길래 모르는 분이 여기 가져다 주면 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드렸는데 이거 안에 돈 아니냐면서 열어봤냐고 하길래 아니 저 안 열어보고 그냥 들고 갔다고 했는데 그 종이 2장이 나오더라고요. 한 장은 어디 뭐 도박 하여튼 무슨 집에 3층 8시 반 습격 바람 이러면서 막 이상한 신고 내용의 종이랑 다른 하나는 좀 심각한 내용의 자백을 하는 그런 종이 한 장이랑 이렇게 해서 제 인적사항 다 가져가시고 조만간에 뭐 일이 생기면은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검찰 측에서 한번 전화 올 수는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주의 주긴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좀 이상한 일에 자꾸 휘말리는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배달하다가 전혀 이상이 될 게 없는데도 바퀴가 뭐 고장이 난다던가 브레이크가 갑자기 안 잡히다던가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긴 합니다. 신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또 너무 그런 쪽으로 또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가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으니까 생각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연치고는 되게 신기하긴 합니다, 진짜. 네. 오늘 행직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부디 그 첫 번째 이야기에 나왔던 사건의 범인이 하루빨리 잡혀가지고 벌을 받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제발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바. 쌈바. 예. 자,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야기 관련해서는 사건 추측은 하지 마십시오. 네. 요 사건에 대해서 특정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빼자고 했어요. 구체화는 하지 말자고 몇 가지 뺐습니다. 네. 몇 가지 뺐으니까 여러분 갑자기 탐정되셔가지고 막 추측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 잠깐만요. 오래 안 걸리니까 우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행직님께서 인터뷰 참여 6일 후에 추가로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며칠 전 행직님은 다칠 수 없는 공간에서 갑자기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가 다시 배달 일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1층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1층에는 엘리베이터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 모니터가 있는데 행직님이 엘리베이터가 8층에 있는 걸 확인하고 올라가는 버튼을 누른 뒤에 모니터를 보고 있었대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안에 여자분 한 명이 서 있었고 그녀는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로 휴대폰을 이용해서 자기의 뒤통수 쪽을 비추며 거울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고 곧 문이 열릴 것 같아서 혹시나 행직님이 앞에 서 있으면 여성분이 민망할까봐 고개를 숙이고 내리길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내렸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다시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아무도 없었답니다. 너무 놀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10초 정도의 영상을 남겼고 그 뒤 바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요. 이건 귀신이다 아니다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보 내용 그대로 전달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엘리베이터 CCTV나 모니터에서 사람이 있다가 사라지는 장면 또는 기묘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쌈무이 공식 카카오톡 아이디 SMI616으로 제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